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이 되겠습니다. 5월 16일, 다 잘 아시지만 오늘 5.16 군사혁명이 있었던 날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오늘 그 문화혁명이 있었던 날이죠. 이제 줄여서 문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그 5.16 그 군사혁명을 보고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원적인 의미 그리고 법률적인 의미로 보면 쿠데타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또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우리의 그 현대사를 되돌아본다라면 5.16 군사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의 그 산업화 그리고 부국 강병이었죠. 결국은 그 시대 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뭔가 탈바꿈을 거듭난 그런 국가로 변모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좀 잠시 뒤에 뭐좀 비교적 상세하게 좀 한번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문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학살과 파탄의 어, 중공이라는 나라를 그 이제 만들어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달라졌습니다. 모택동의 문혁과 그다음에 등소병의 그 개혁 개방에 의해서 중국은 또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근데 겉보기엔 다르지만은 그들의 그 어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뭐 정신이라고 할까? 그건 똑같아요.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중국은 중국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혁 때 그 홍위병이라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해서 정말 어린 아이가 스승을 뭐 어, 때려 죽인다든가 그런 그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 그것도 우리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아직도 그들을 못 잊어갖고서 아우성치는 그런 어, 어떤 그 일말의 그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을 맞이해서 5.16 군사혁명과 그다음에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사실 뭐 작년에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5.16 군사혁명은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인천, 포천 등에서 일어난 군사정변을 말한다. 저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쿠데타죠. 예. 아니,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바로 쿠데타가 그런가요? 주체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이었으며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과 사전 회의를 거쳐 군정을 수립하였다. 참여 병력으로는 공수특전단 1000여 명, 해병 제1여단 1300여 명, 육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명, 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 명과 제5사단, 최명신 준장이 이제 사단장 하고 있었네요. 그럼 제12사단, 사단장 박춘신, 그다음에 제34사단, 사단, 부사단장, 작전참모, 그때 뭐 사단장은 빠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제33사단, 이것도 작전참모하고 연대장이 이제 참여를 했나요? 그리고 이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천 명이 이르렀다. 그다음에 이 혁명이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가능했다. 음, 뭐 간단한 말이지만 그래도 5.16 군사혁명을 갖다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음, 자, 바로 이 밑에 영상이 지난해에 방송을 했던 5.16 군사혁명에 대한 그 내용이죠. 이 주소를 노트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그 날이에요. 이 문화대혁명은 이제 줄여서 문혁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이 문화대혁명이. 이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그 중국 사회에 변혁을 가져왔는데 이걸 바라다 보고 또 엄청나게 또 감명을 받아갖고 엄청난 또 책을 써갖고 엄청난 한국 그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자, 우선 문화대혁명을 알아볼까요? 문화대혁명, Cultural Revolution, 그다음에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뭐 그렇게 영어로 그 표현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11년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진행된 그 혁명이 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죠. 그래서 벌어졌던 사회문화 정치상의 대변혁 또는 소란이다. 대형 문화대혁명을 그렇게 규정을 했네요. 공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아까 그 프로레타리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칭으로 줄여서 문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 기간을 10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10년 동란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개요를 한번 볼까요? 문화대혁명의 형식상 표면에 내세운 구실은 회생하려는 전근대성 문화와 시장정책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정치, 사회, 사상, 문화 개혁 운동이었다. 회생하려는 전근대성 문화. 글쎄, 이게 뭐 어떤 뜻일까요? 회생하려는 전근대성. 공자맹자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정책 문화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정책,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걸림돌이죠. 전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비판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실질로는 대약진운동이 크게 실패한 탓에 정권 중추에서 잠시 물러난 모택동이 자신이 재부상을 획책하기 위해 프로레타리아 민중과 학생폭력운동을 동원해 시장 회생파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몰아간 사건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 대약진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대약진운동 볼까요? 파란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경제 고도 성장 정책으로 전개한 전국적인 대중운동이다. 1958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 다음에 1977년에 화곡봉입니다. 이 추진한 것으로 대규모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공업의 기초를 다지려는 그런 운동이었다. 소위 뭐 이제 제철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갖고 전국에 있는 쏟단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녹여갖고서 무슨 이제 새를 만든 거예요. 제철을 한 거죠. 근데 이 새라는 것도 이 탄소 합금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탄소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가줘야지 이게 간단한 쇠가 되는데 그냥 저기 가마솥에 물 끓이듯이 그런 식으로 쇠를 만들어내면 그게 새로선 의미가 없죠. 물러갖고 바로바로 깨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리고 뭐 참새를 잡으라 해갖고 전국에 있는 참새를 다 잡는 바람에 병해충이 그냥 아주 창궐한다. 쥐잡기 운동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서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아주 그야말로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어, 보고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제 목표 미달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게 두려워갖고 거짓말로 보고를 해갖고 허위 보고를 하는 바람에 통계가 허위가 되면은 정책이 그 우위선이 되죠. 그야말로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대약진 운동이.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어, 그걸 파묻고 정치적으로 이제 재부상을 하려고 이 프로레타리아 민중 학생 폭력 운동을 갖다가 지금 뭔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막 마구잡이로 뭐 비판하고 해갖고 그 선생님을 갖다가 학생들이 때려 죽인다. 이런 아주 볼상사나운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들이 저 기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이제 앞장서는 애들이 이제 홍위병이라고. 요즘도 우리가 홍위병이라는 건 많이 뭐라고 할까, 음, 인용을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모택동파와 등소평파 간의 권력 투쟁이 이제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택동은, 어, 아주 그야말로 어, 공산주의, 음, 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러한 체제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고, 등소평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서로 권력 투쟁을 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등소평이, 음, 잠깐 죽었다가 또 새로 다시 살아나갖고서 이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경제 규모가 이제 커져갖고 큰 소리 치고 하는 이유가 등수평등입니다.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이, 뭐 다운백과도 있고 그다음에 위키백과도 있고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문혁의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1966년 5월 16일, 오늘이죠.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주석이었던 모택동의 제창으로 시작이 됐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주의 요소가 공산당과 중국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봉건주의는 다시 공맹시대 같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관료주의가 당연히 배척돼야 될 거라고 뭐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이제 틀어박혀 있어 갖고서 중국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중국의 청년 학생들과 민중들이 사상과 행동을 규합해 인민민주 독재를 더 확고히 실현하기 위해 혁명 후의 영구적 계급투쟁을 통해 이런 것들을 분쇄시켜야 한다라고 했으며 그 뭔가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 관료주의, 그다음에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쇄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죠, 혁명 그야말로.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홍위병의 움직임으로 부채화가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죠. 홍위병. 여기 뭐 빨간 걸 입고 있네요. 네. 붉은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 태동이 문혁을 지창하게 된 동기는 노선을 변경한 소련이 잘못된 휴정주의가 중공에서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련도 이게 스탈린이 이제 죽고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해갖고 소련도 뭔가 이렇게 좀 어, 기존에 그 고수해 오던 그런 음, 사고 방식, 어떤 그 경제 체제, 그다음에 정치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쓰려고 다 보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야 소련이 뭔가 변질을 했다. 그러니까 수정주의라고 막 비난한 거죠. 대신에 소련은 중공을 보고서 야 저거 고리타분한 놈들 교조주의라고 또 이렇게 이제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그런 방송에서 뭐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중공에서도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에서 더 이상 더욱 이상적인 공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천명을.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그냥 오리지널 공산주의 국가를 중국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명을 했던 겁니다. 모택동 자신이 시도한 대약진 운동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빚죠. 앞에서 얘기했죠. 대약진 운동에서 엉망이 다 됐다고 나라가. 그런 결과를 냈으니까 뭔가 책임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에 대한 권력과 영향력이 등소평과 유속이에게 넘어가려고 하자.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권력을 빼겨서는 되겠느냐 해갖고 극좌적인 계급 투쟁 형식을 빌려갖고 이를 만회하려고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그게 통솔이다 라는 얘기죠. 통솔이라는 얘기는 그게 맞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969년 모택동은 공식적으로 문혁이 끝났다고 선언을 했고 학생과 노동운동가 일부를 체포하였으나 사실상 1976년 모택동의 죽음과 사인방의 체포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여러 혼돈과 변혁을 통틀어 길게 보아 문혁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면 그 1966년부터 76년까지라고 그랬죠. 10년, 11년이지만 10년 동란이라고 불렀는데 66년에 시작해서 69년에 모택동은 문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죠. 76년까지 지속이 됐다는 얘기. 여기 4인방이 체포될 때까지. 이 4인방은 이제 모택동을 이제 추종했던 그런 세력들이죠.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거, 문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보겠습니다. 문화혁명으로 인해 수십만에서 2천만에 이르는 추정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다. 수십만에서 2천명 이게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뭐 광주 학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경의 붉은 8월을 시작으로 광서 대학살, 내몽골 사건, 광동 대학살 등 중국 본토 전역에서 학살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 2천만 명 정도 죽을 수 있겠네요. 뭐. 저렇게 그 대학살이 그냥 여러 군데서 일어나면. 광서 대학살은 여기서 대규모 식인 풍습이 발생해요. 아, 이게 뭐 참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이 그걸 먹는다는 얘기죠. 아유, 정말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문역은 대개 중국인들이나 외부인,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간주하고 있어. 결국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그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81년에 이를 모택동이 과오가 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며 결국은 어, 그 모택동이 잘못한 거다. 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표와 사인방도 주요 책임자로 지목이 됐다. 인표가 있고 사인방이 있죠. 인표 린비아오입니다. 중국말로는. 1907년 12월 5일 날 태어나서 1971년 9월 13일 날 죽었네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죠. 중공의 군인과 정치가이다. 부총리, 총리 권한대행, 국방부장, 원수를 역임하였으나 뭐 한평생 뭐 좋은 그 권력은 다 행사를 했었네요. 그런데 모택 등과의 갈등으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에 소련으로 망명을 하던 도중에 추락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저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숙을 이제 했었는데 그 하숙집에 이제 음, 그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제 주인집 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형이 이제 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얼굴에 이제 털이 많이 나갖고서 털형이라고 불렀어요. 털형, 털형.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라디오를 이렇게 듣더니 아우 인표가 저기 비행기 타고 다 죽었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인표가 뭐 어떤 사람인지 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졌는지 그건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인표가 뭔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인표가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때 이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71년이면은 71, 72, 73.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뭐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 그러니까 인표도 그 문역에 대한 그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어, 같이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지만 모택동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구테타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잡히면 죽는 거죠. 그냥말로 모택동한테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소련으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뭐 추락사라고 했는데 격추된 건지 그건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기장막이라고 얘기하던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대로 뭐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인방이 있어요. 이제 4명인데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4명. 강청입니다. 강청이 모택동 부인이에요. 그다음에 왕홍원, 이게 왕홍문이네요. 우리 말대로 읽으면은. 그다음에 어, 장춘차오, 그러니까 장춘교네요. 장춘교. 야오원 위안, 이게 요문원인가요? 우리말로 읽을 때 이게 요자인가 뭐 고자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 여기 야오라고 지금 발음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우리말로는 요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문원. 어찌됐든 이 사인방도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인방들이 이 실각을 하고 끝났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이 문역이 다 끝난 거 실질적으로 끝난 거다. 이 사람들이 실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택동이 어, 69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69년에 끝난 게 아니고 76년에 스타인방이 실각을 해서 체포될 때까지가 문역 기간이었다고. 그러니까 11년 동안 그래서 이제 반올림해서 10년 동란이라고 하는 잘라내 잘라 버리고서 1년은
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다사오입하듯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혁이라는 것,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수천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게 어떤 명분으로도 이것은 긍정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어떤 명분으로 이걸 갖다가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수천 명씩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공산주의자들은 끄떡 안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이제 찍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뭔 얘기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이상 하여튼 어찌됐든 두 종류의 혁명을 알아봤어요. 5월 16일 날 일어난 아주 혁명 중에 정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 혁명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과 5.16 혁명. 같은 날이네요. 우연히. 연도는 다르지만. 자, 그런데 5.16 혁명은 이 땅에 산업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조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가 이제 산업화가 이제 됐습니다. 5.16 혁명으로 인해 갖고 뭐 구테타라고 하든 뭐라든 뭐 용어에 관계없이 결과론적으로는 산업화가 돼 갖고 근대화를 갖다가 이룩했다는 얘기. 그래서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게 민주화까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이 발전되면서 정보화 시대까지 다 끌고 온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그나마 긍정적인 방면으로 흘러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화대혁명, 홍위병이라는 말로 대별되는 학살을 불러왔죠. 뭐 마구잡이로 막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천 명씩 죽고. 결국 중국은 뭐가 죽고, 뭐 때문에, 모택동 때문에, 뭐 실각을 했다가, 그다음에 뭐 한직으로 밀려났다, 아니면은 뭐 아주 어, 형편없는 생활하던 등소평이 곤토중리한 거죠. 다시 딱 등장을 역사에 그 무대 다시 이제 등장을 해갖고 뭐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등소평에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할 때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하여튼 등소평에 의해서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이 됐고 음,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한다고 지금 나서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난리인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 음, 중국으로 봐서도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사실은 모택동보다. 그래도 천안문에 가보면 모택동 사진이 있어요. 등소평 사진은 심천 갈 때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어찌됐든 등소평의 롤모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롤모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유일하게 나라를 세워준 대통령, 건국한 건국 대통령. 그다음에 어, 산업화에 성공을 시켜서 밥술이라도 먹게 해준 대통령, 음,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을 아주 희화하고 비난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폄훼하고 정말 우리나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 결국 그 근원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공산주의자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이 벌 받을 겁니다, 진짜.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번듯하게 밥술이나 먹게 해준 그런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폄훼하고 역사의 시궁창에다가 빠뜨려 갖고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서도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그걸 보면은 수천 명의 학살을 불러온 문화대혁명. 국가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시킨 대통령의 그 5.16 군사혁명. 또 말은 같은 혁명이지만 음, 혁명의 결과는 천지 차이죠. 뭐 어찌됐든 문화대혁명도 혁명이고 5.16 군사쿠데타도 혁명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같은 혁명이지만 어, 그
혁명도 혁명 나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술이나 먹게 해준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역사의 시궁창으로 집어넣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역사를 새로운 다시 예,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